작가는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에서 뛰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한가가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성과가 미진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 외의 인사를 들여와서 조직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뭐 다 뛰어난 능력 갖고 있겠지만 조직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못 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직 내의 인사였다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지만 약간 외부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외부자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번에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어하는 빼어드는 칼이 돈봉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뇌물이라는 게 보면 김영란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조 사항에 보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력금조의 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그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도 좀 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로 좀 보기도 뭐한 것이 그야말로 관행 중에 나쁜 관행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액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뇌물죄 인정받기 어려운 그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조직한테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무언의 압박인데 문제는 이게 딱 어느 지점에 해당하냐면은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강 잡겠다고 공직 기강 잡겠다고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 들고 이제 뭐 나섰다고 오히려 이완구 총리만 잡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빼든 칼이 과연 우병우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워낙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증거 인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했든지 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 차량 갖고 잡으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뭐 특검이 가가지고 우리가 밥은 다 해놨으니까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밥이 될 거다. 검찰한테 넘겨줬는데. 검찰에 넘겨줬는데 구속이 안 됐잖아요. 잡았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만찬? 관행적인 돈봉투를 가지고 이제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면에는 실제로는 그럼 우병우 수석이나 아니면 그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검찰 개혁이 오히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지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조직 방어 논리가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돈봉투 50만 원, 100만 원 주고받는 거 갖고 이 조직을 뭐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좀 약간 빼든 칼이 알겠습니다. 이것도 빵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빵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것 갖고 뭐 검찰을 개혁하거나 뭐 잡으려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단순한 중간에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이제 검찰 개혁은 뭐 쉬운 게 인적 청산이지만 인적 청산을 통해서 뭐 어떤 개혁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제도적 개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은 뭐 이미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사람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초기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결국 뭐 그런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발은 지금 흔히 뭐 3, 40명으로 되는 고위 간부들에만 있고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그 이하는 지금 어떻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오늘 출근해서 아침에 검찰청 화장실에 가득 차 있을걸요. 뭐 왜요? 검사들이 화장실 가서 막 웃는다고. 좋아가지고 잘 그렇죠. 됐다고. 일선 검사들이야 뭐 이번에 그래 우에 쭉 엎어서 나가주면 다 승진해야 될 건데. 승진은 줄줄이 할 텐데. 저는 이번에 그래서 5기수나 파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번에 이 인사들을 보면서요. 아까 제가 살짝 운을 띄웠는데 김상조 교수 영입한 것이랑 그리고 윤석열 지검장 임명한 걸 보면서 이 둘이 그럼 공통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과제가 뭘까 생각했을 때 뭐예요? 결국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에 대한 부분 그거를 잘 처리하자라는 의미가 아주 강조된 인사라 보고요. 왜냐하면 이 둘 다 그 실무자들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분은 논리를 제공했고 한 분은 실제 파트너였네요. 수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윤석열 지검장에게 주어진 미션은 이 수사 과정에서 어쨌든 철저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라 정도의 아주 국지적인 미션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개혁 담당자는 여기가 아닐 것이다. 컨트롤 타워가. 윤석열 지검장이 그쪽을 신경 쓰기보다는 오히려 내부를 좀 다독이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 누구? 그거야말로 이제 조국 수석의 역할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걸 잡으려고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이면에는
실제로는 그럼 우병우 수석이나 아니면 그 사단을 잡을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다는 것을 좀 증명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이 검찰 개혁이 오히려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어려운 지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검찰 조직을 잡으려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또 조직방어 논리가 치밀한 사람들입니까?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관행적으로 돈봉투 50만 원, 100만 원 주고받는 걸 갖고 이 조직을 뭐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회의적이다. 좀 약간 빼든 칼이 이것도 빵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빵칼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이것 갖고 뭐 검찰을 개혁하거나 뭐 잡으려 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이거는 뭐 단순한 중간에 일어난 하나의 이벤트에 불과한 거고요. 실제 이제 그는 칼이 네. 돈봉투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우려를 하게 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게 이 원래 뇌물이라는 게 보면 김영란법에도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8조 4항에 보면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경력금조의 돈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한다로 돼 있어요. 그래요? 예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기도 좀 뭐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뇌물로 좀 보기도 뭐한 것이 그야말로 관행 중에 나쁜 관행 정도? 그러니까 그 금액이 액수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뇌물죄 인정받기 어려운 그 금액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수사까지 들어가긴 좀 어려운 사안이고 결국에는 이게 좀 조직한테 좀 잘못된 관행이니까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이제 무언의 압박인데 예. 문제는 이게 딱 어느 지점에 해당하는 검찰 개혁은 뭐 쉬운 게 인적 청산이지만 인적 청산을 통해서 뭐 어떤 개혁이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다 돌아가거든요. 문제는 제도적 개혁이 분명하게 돼야 되는데 이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제도적 개혁은 뭐 이미 국민들이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라든지 그다음에 뭐 검경수사권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지 뭐 이걸 통해서 뭐 사람 몇 사람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 그거는 뭐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그 초기 하나의 계기일 뿐이고 결국 뭐 그런 윤석열 검사가 지검장이 되니까 지금 검찰 내부에 반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반발은 지금 흔히 뭐 3, 40명으로 되는 고위 간부들에만 있고 윤석열 검사가 23기인데 그 이하는 지금 어떻게 반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아까는 조금 전에 이름이 나왔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에서 뛰었던 그분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어요. 근데 그분이 상한가가 될지 아니면 검찰 조직이 될지 어떻게 보세요? 자, 우리 잘 생각해 보면은 과거에 노무현 정부 때 검찰 개혁이 성과가 미진하고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조직 외의 인사를 들여와서 조직을 개혁하려고 했던 것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강금실 법무부 장관. 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뭐 다 뛰어난 능력 갖고 있겠지만 조직 논리를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벽을 못 넘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조직 내의 인사였다가 약간 이렇게 표현하는 것지만 약간 외부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외부자적인 성격도 띠고 있고 그런 인사인데 저는 이번에 검찰 조직을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제어하는 빼어드냐면은 글쎄요. 예전에 보면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강 잡겠다고 공직 기강 잡겠다고 이제 뭐 성완종 리스트 들고 이제 뭐 나섰다고 오히려 이완구 총리만 잡히고 뭐 이런 것처럼 이번에 빼든 칼이 과연 우병우를 관통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지금 이게 나온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을 잡으려고 했는데 우병우 수석이 워낙 주도면밀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증거인멸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준비를 철저히 했든지 간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법인 차량 갖고 잡으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나온 것들 보면 뭐 특검이 가가지고 우리가 밥은 다 해놨으니까 이게 전자레인지 돌리기만 하면 밥이 될 거다. 검찰한테 넘겨줬는데. 검찰 넘겨줬는데 구속이 안 됐잖아요. 잡았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그럼 우병우 사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만찬? 관행적인 돈봉투를